안녕하십니까, 턴오프 TV입니다. 책을 하나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내용을 읽다가 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정치 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는가? 한국을 뒤흔든 금융 권력. 참 책을 읽다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참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참 많이 개입돼 있다 이런 근건에. 물론 이제 권력을 거머쥐었으니까 더 많은 부를 쫓는 것은 뭐 당연해 보이는 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참 뭐 암투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뭐 배신과 음모 이런 얘기가 이런 금융을 둘러싼 그런 데 많이 있더라 이런 거를 느끼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융 전문 기자가 추적한 반세기 한국 금융의 역사 내용 소개. 책의 에필로그의 저자는 자신의 직업이 글 쓰는 놈인데도 책 한 권을 쓰는 일이 이렇게 고되고 힘든 줄 몰랐다고 고백한다. 저랑은 좀 다르군요. 저는 쓰는 게 상당히 좀 쉽게 쉽게 쓰는데. 12년간 금융산업 현장에서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와 실체를 생생하게 한 권의 책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금융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금융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요것을 보면 이제 뭐 그 주진우 기자가 참 이명 MB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겪는 뭐 고초들, 이것을 뭐 책으로 낸 거를 좀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치부를 그만큼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그 저수지에 그 숨겨둔 돈을 끝끝내 찾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보이면서 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봤는데,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 금융산업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책을 쓰려고 마음 먹고 시작한 것이 4년이 지나서 끝낼 수 있었다. 4년이란 시간이 뭐 짧으면 짧다고 하겠지만은 이참이 글 쓰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인고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IMF 외환위기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경제 규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치 권력에 있다.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득을 위해 금융시장에 개입해 왔다. 한국 금융의 역사는 정치 권력의 금융지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의 자유와 가격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참, 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참 권력 집단이 이제 이런 뭐 은행권까지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피해자가 나온다. 이 책은 그간의 정치 권력이 금융 지배를 해온 수법과 크고 작은 금융 사건들, 그리고 각 정권별로 금융 정책 및 금융 비리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반세기간 금융을 쥐락펴락한 실세들과 그들의 성장 배경을 소개하고 부록으로 한국 금융 인맥을 출신 학교별로 분석해 놓았다. 아마도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은 처음인 것 같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저도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썼다라는 것을 참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쓴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한 줄 소개.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 CEO의 능력에 여하에 따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한국 경제의 미래 바뀔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이다. 아무리 자본이 많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금융기관이라도 CEO의 역량이 떨어지면 경영 성과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한국 그런 그 기업이나 또 은행권에서 많이 보여왔습니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춘 군대라도 지휘관이 전술과 전략을 모르면 전쟁에서 패하는 이치와 같다. 역량 있는 인재들의 금융을 지배한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인류화 목표는 앞당겨질 것이다. 금융산업은 경험의 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경험이 자산이 되는 지식 기반 산업이다. 경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금융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개별 금융기관 스스로 경험을 통해 창출해내야 한다. 결국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캡티브 마켓, 전속 시장,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상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고정거래층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A그룹사의 계열사는 거래 고객에 다른 계열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너무 고객에 다른 계열사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속 시장을 구축해 수익을 키울 수 있다.
모피아는 재무부의 영문 약자 MOF, Ministry of Finance와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기원한 미국의 범죄 조직 마피아의 합성어다. 모피아는 마피아처럼 끈끈한 우애와 분명한 위기 질서에 따라 경제 금융계를 휘저잡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이다. 모피아란 이름에서 풍기듯 섬뜩할 정도로 쟁쟁한 인물들이 이 그룹의 일원에 속해 있다. 모피아의 핵심 계보는 금융정책국 옛 이제국이다. 1세대 제후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 모임을 갖는데 김용환 전 재무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2세대 이현재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몇 세대까지 7세대까지 써져 있네요.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단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견지러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받은 일종의 백지어음이다. 어음에는 발행기간만 적혀 있고 금액이나 만기일, 발행일에 따로 쓰여 있지 않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 회수에 의문이 생길 때 금융기관은 금액 만기일 등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해 회부에 자금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98년부터 금융기관 구조조정부터 2011에서 2012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약 15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간치, 이제 간치라는 것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애들이 꼈다는 거죠. 금융을 파헤친다. 관치금융은 외환위기를 전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관치금융은 사실상 정치금융이라 해도 무방했다. 정치 권력에 의해 완벽히 조종됐다.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금융을 지배했고 금융권이 정치권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관치 형태 역시 변화가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 정권의 비호 아래 지시와 명령 일색의 경영 간섭이 주를 이루었다. 시장 원리로 훼손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외환위기 이후 관치의 지시와 명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외환위기라는 시장 실패에 대한 관료사회의 책임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관료사회에 만연한 과신과 교만에 대한 자기반성의 발로다. 국민정책 당국에서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시장파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외환위기 이후다. 이거 신용카드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과거 참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것을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봤고요. 정부 책임이 카드소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정부 책임을 이제 상당히 묻는 요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2001년도 7월 금융당국 신용카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것을 읽다가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사법권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제 저 한국을 뒤흔든 금융 권력 다 읽어봤는데 참 내용이 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사고의 다양화를 위한 호모지니어스 극복하기. 2015년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순혈주의를 되돌아볼 기회를 줬다.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원 순혈주의라고 비판했다. 대법관들이 서울대 출신의 고위 법관을 지낸 50대 남성 일색이라 문제 제기였다. 비판에 침소봉대는 없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이었고 고위법관 출신이 13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처럼 획일화된 인적 구성으로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가 예일대 3위 스컬앤보즈 이런 말씀을 많이 예전에 드렸는데 일명 엘리트 이런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을 상당히 이제 포섭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머리가 나쁘면은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서 상대를 어떻게 좀 해하더라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도 조지 워커 W 부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전쟁을 좋아하는 광이었는데
그 이제 아들도 이제 그 스컬 앤 본즈 멤버였어요. 예일 대학교에 있는 삼위. 제가 삼위라는 게 해골 문양 이제 해골머리에 삼위라고 찍힌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창세기 3장 22절을 이제 말이키고요. 지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을 답습해서 아들 부시도 그렇게 9.11 테러를 이제 뭐 펄스 플래그 위장 작전으로 뭐 일으켰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의심을 사고 있고 뭐 9.11 테러는 인사이드 잡이라고 치면은 엄청나게 자료가 나오고요. 이제 한국은 안 그런가라고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서울대인데 그 서울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무슨 몬산토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어떤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거부터 그런 데 많이 이제 빠져 있어 갖고 이 서울대 사람들이 이제 몬산토는 좋은 거다, GMO는 좋은 거다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데,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캠트레일이나 이런 거 올리면은 그냥 아주 놀리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권운이 맞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생기는 거다 그러는데 참 이렇게 머저리들이 많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순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듯 그 특정 학교에서만 나온 출신만 이렇게 대법관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 뭐 양승태 대법관도 보면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과거 억울하게 죽음으로 이끈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잘못됐다라는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참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맞는 말이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중에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면서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 사법부라는 것이 그 개판 중에 개판이라고 날렸는데 머리가 좋아갖고 그 판사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꼼수,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라오긴 또 쉽다. 그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내놓은 게 거의 없을 정도인데 법원의 순혈주의적 직무 역량을 약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뭐 최근에도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참 법원에서 얼마나 좀 그 잣대를 잘못 들이대면서 판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AI가 이 그 사법부를 대체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명백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것을 파헤치는데 시간과 그런 그 금액을 더 들이고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을 뭐 그렇게 저 법원 그런 데 앉혀 갖고 그 우스꽝스러운 그 검은 법복이나 입혀 놓고 뭐 판결한다라는 게 뭐 사람들의 그런 법 감정과 전혀 반대되는데 참 이게 너무나도 이게 시간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루미나티가 이거 사법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참 저기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존재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최근에 어떤 뭐 법원장을 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러는데 참 이게 왜 자신들이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과거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쁜 인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자신이 무슨 그 초법권적인 뭐 신이라고 생각해 갖고 이제 판결하는 그런 머질 같은 놈들도 있는데 상당히 꼴통들이다. 이 새끼들 뭐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 상당히 있어요. 과거 판결 내용 보면은 아직도 잘났다고 그냥 아이고 그냥 거느적거리는데 문제다. 이래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금융 권력의 사법부도 한 어떤 뭐 축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면서 다양화에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명제이고 요구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그리고 창조 경제는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뭐 이거 뭐 갑자기 그 뭡니까 창조 경제 이런 얘기가 과거 이제 박근혜 씨가 떠올리는데 아무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법부가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은 뭐 부정하기 힘들다. 호모지니어스 균일 집단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불균일 집단을 지향해야 한다. 이게 지금 뭐 균일하면은 뭐 이거는 바나나에서도 얘기했지만 단품종 그 다작을 하게 되면은 이 병충해라든가 기타 뭐 어떤 재앙이 왔을 때 빠져나가기 힘들다. 호모지니어스 집단에선 사고의 획일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나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래 갈 수 없다. 역사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사회는 자멸하고 말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엔 순혈주의가 드넓게 퍼져 있다. 지배 계층일수록 이를 고집하는 현상이 짙다. 학벌과 출신, 지역, 지역 경력 등의 필요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다른 세계 사람들을 배척한다. 정계와 재계, 법조계, 문화, 예술계뿐만 아니라 가장 순수해야 할 학계에서도 마저 순혈주의가 나타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느 곳에서든 파벌을 만들고 끼리끼리 집단을 구축하려는 모의 세력들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해 조직의 화학과 상생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놈들 지들 끼리끼리 모여갖고 이게 참 이게 그 대한민국 마치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남과 북을 가르고 빨갱이니 친일파니 이런 식으로 이념과 사상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단합이 상당히 안 된다.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그 국민들이다. 저 자꾸 민중이라 그러면은 무슨 자꾸 빨갱이라 그래갖고 참 단어 선택이 힘든데 원래는 민중이 맞다. 그 국민은 뭐 어떤 종속된 그런 것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민중은 그래도 우리가 중심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자주 사용을 안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그 문제가 많다. 이런 금융 권력과 관련된 이런 그 거대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조직 영역을 해함으로써 종국에는 조직의 소멸을 부른다. 제가 봐도 까딱까딱합니다. 이게 이제 사법부가 보이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금융기관 CEO의 권력자와 친분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낙하산 인사도 일종의 순혈주의다. 이게 낙하산 인사 많지요. 뭐 누구 백 믿고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권력자 코드에 맞춰 인사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려에 의한 이런 인사는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 당의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나라가 좀먹든 말든 오직 자기 사람 안치기에 열을 올렸던 정치인들은 역사가 냉엄히 심판해야 한다. 그 저기 뭐 아주 이건 그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그 최순실이가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이 나온 게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세력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요. 금융산업은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기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자, 금융산업에 있어서만큼은 다양성이 이게 좀 사라진다 그러면은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차별 없이 유능한 인재를 뽑아 쓰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작동으로 돌아가는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같은 이거 하나 그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버냉키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너무 의존을 해요. 얘네 이 사람 입만 보고 바라보고 있고 뭐 이 사람이 뭐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해야 된다 보다. 심지어는 헬기로 저 달러를 뿌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 달러를 뿌리면 뭐 합니까? 그 인플레이션 일으켜 갖고 결국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마음 먹고 그 달러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죠. 미국의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입겠죠. 그동안 너무나도 가치 없는 돈을 많이 찍어낸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많이 일으켜놨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이 지금 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갚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내놓은 추리로는 누굽니까? 로스차일드는 뭐 이런 애들이 거대 자본가가 미국을 구해서 또 한 번 어떤 지위를 얻는 듯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 이제 뭐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봐도 그 과거 미국이 어려웠을 때 어떤 그런 그 솔루션을 많이 내놔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또 그런 것은 아닌가. 글로벌 한국 금융을 위해 해외 금융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고 이들을 경영에도 참여시켜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 아까 전에도 순혈주의가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런 것을 좀 싫어하죠. 좀 제 식구 감싸기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밀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사회 이동
이것은 소셜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 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적 위치나 계급으로부터 다른 사회적 위치나 계급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려워지면서 계층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건 역시 우려할 만하다. 저명한 사회 이동 이론가인 폭스와 밀러는 사회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다. 충분한 교육을 받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자는 얼마든지 좀 더 원하는 계급으로 사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엔 통했던 이 이론이 오늘날에는 점차 깨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 사회가 달라졌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유전무죄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주 그 누굽니까 이재강 하여튼 그 과거에 어떤 범죄자가 했던 말이긴 한데 그 저 배고파 갖고 라면 하나 이렇게 슬쩍한 사람은 징용형을 떼버리고 지금 때리고 나라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은 뭐 사면을 해준다던가 뭐 별 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 황제 그 뭡니까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됐죠. 그 하루에 그 노역을 하면은 500만 원씩 까준다고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5만 원씩 이렇게 까주는 거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법이 형평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사회가 돼서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겠다 이런 사이코패스를 가진 마인드의 사람이 이렇게 올라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과거 그 MB가 어떤 그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이 그럽니다. "너무 장세가 안 돼서 죽겠어요." 이랬는데 "야야 저기 뻥튀기 하나 사."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사람이 괴로워하고 어떤 그 자신의 그런 괴로움을 얘기할 때는 그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한나라에 그래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의 그 눈빛이나 이런 것은 그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냥 뻥튀기나 하나 사 갖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혐오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쨌든 이제 뭐 짜장면집 그 얘기도 상당히 크죠. 중국집을 이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집의 오너였는데 그러니까 건물주였는데 이 사람 내쫓으려고 결국에는 이제 꼼수를 부려 갖고 이 사람이 그 인테리어한 것들 다 자기가 갈아채고 결국엔 자기 사람들 써 갖고 중국집을 그대로 인수한 거예요. 그 사람 뭐 와이프가 이제 뭐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저질렀던 만행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어떤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갖고 또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보인다. 이거는 사회가 참 이게 이러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폭망하는 것은 아닌다는 걱정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AI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사법부는 아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인간을 판결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것도 그렇지만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라는 생각하에서 이 사람 이게 좀 판사는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들 정도로 검은 법복을 입으니까 자신이 무슨 까마귀 신이 된 줄 알고 그렇게 개나 뭡니까 그 난장판을 피는데 얼마 전에는 그 저기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은 그 저 일부러 허위 무고를 한 거예요. 어떤 그 뭐 어떤 분을. 근데 막 두들겨 팼다 그러는데 CCTV에 찍힌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법부는 폭망해야 되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모르겠어요. 저의 총뿌리는 어디를 겨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좀 증오심에 불타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사법부는 솔직히 그 민중의 국민의 우리들의 처벌을 꼭 받아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요것을 이제 책을 쭉 읽는데 이 여기서 이제 딱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말에 이 진짜 뭐 순혈 뭐 혈통주의 이런 게 너무나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배고픈 사람의 그런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지들은 맨날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배나 떵떵 굴리면서 그 기름진 배나 이렇게 뒤뚱뒤뚱 뒷짐지면서 걷는 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판사가 싫어요. 미안합니다. 제 그 영상을 듣는 판사가 있다면 저는 싫어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해를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당신들이 싫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졌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가 돼 버렸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지면서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소득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첩경은 빈곤층에게 사회 이동 기회를 터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정부는 중산 서민층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은 공교육 정상화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스카이 대학 진학률에선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국민의 우려를 씻어줄 교육 백년대계가 절실하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불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평평지구를 말할 이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런 그 기존 교육을 뭐 이렇게 신봉한다거나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뭐 컨퍼런스를 연다던가 기타 등등.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획일된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고, 이런 교육 하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예, 물론 이제 선장이 많으면 산이 배로 저기 그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리더가 어디서 나왔냐,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된다. 오늘은 이제 뭐 한국을 뒤흔든 국민 권력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좀 이제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또 이제 뭐 그 뭡니까 그 광우병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자료가 방대하고 해갖고 좀 힘들고 해서 그건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뭐 컨퍼런스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네요. 컨퍼런스에 오시겠다고. 이제 감사드리고, 저 엄청나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기쁩니다. 그리고 선물을 상당히 많이 또 준비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어 갖고 다 나누도록 할 건데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 열TV였습니다.